저희 3단 종합문제 26번 문제입니다. 꽤 까다로운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헌법소원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권리구제형, 또 하나는 위헌심사형.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를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권리구제형은요,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위헌심사형은요, 지금 법률의 위헌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법원에다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의 헌법소원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요건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갑은 부인이 의사의 과실로 사산하게 되니까 사산한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가 된다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민법의 규정의 해석상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권의 주체가 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에 갑은요, 상고를 제기하면서요, 재판의 전제가 된 민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그러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는 민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법률의 위헌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위헌 심사형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을은 좀 다른 케이스죠. 부인이 임신 6개월 상태에서 담당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거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의료법 규정에 태아의 성관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요, 거부를 했죠. 을은 위 의료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의료법 규정이 결과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아니고요, 하나의 공권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공권력으로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권리 구제형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기억은요,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다음 기각이 됐어요. 그 후에 제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대법원이요, 상고심의 담당 법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번이에요. 니은은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요, 자신에게 보장된 기본권 침해당한 사람이 제기하게 되는 권리 구제형의 헌법 소원이고요. 3번이에요. 지금 보시는 기억은 권리 구제형, 니은은 위헌 심사형. 앞뒤가 바뀌었죠. 기억이 현재 위헌 심사형이 되고요. 니은이 권리 구제형이 되기 때문에 3번이 X가 되죠. 4번이에요. 기억과 니은의 경우 심판 대상이 된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이 돼요. 그럼 일반인에게도 같은 효력이 미친다. 당연하죠. 위헌 결정이 일단 내려지게 되면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인에게도 같은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현재 3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번은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을 실제 사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구분해서 내용을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요. 실제 이 케이스는 제가 법률의 위헌성인데도 불구하고요, 결과적으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재판의 전제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26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